저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혹시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본래 의도는 나를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가끔 이게 맞는 행동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누구의 기인이 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싶고. 네. 네. 저는 이쯤에서 또 일부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이렇게 막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네. 가가지고 거짓말로 내가 현재 그렇지 않은데 뭐 거짓말로 하거나 뭔가를 숨기거나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있죠. 말이죠. 네. 어떻게 대응하시고 알아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 보이나요? 그런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많죠. 이제 그 딱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자세부터가. 예. 뭐 이거 맞아요? 예, 이게 맞아요? 이 첫 질문이 이거 맞아요? 네네. 이거 맞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로 카드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마디거든요. 네. 첫 마디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담은 성패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유명한 셰프한테 가서 뭐 당신 이렇게 음식 잘한다면 뭐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맛있어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음식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줄 때 와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마디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헉 하고 주저앉을 정도의 공감 가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를 정확하게 딱 찔러요. 예. 봐줘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저도 첫 마디를 뗄 때 굉장히 집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좀 좀 고수의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이렇게 하트 모양의 심장이 있는데 정확하게 반을 들어갈 정도의 딱 구멍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딱 그 구멍에 넣어야 돼요. 그럼 그때 뭐지?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네. 뭐 카드 이거 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첫 마디를 떼면 말을 안 하거나 너무 이제 놀라서 아니면 예, 맞아요. 이게 그런 게 여기 나와요? 여기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 가기 힘드셨겠다. 네. 타로로 예. 이렇게 보시기가. 그러게요. 진짜 앱 같은 게 나와서 누가 잘하는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앱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막 거리에 뭐 타로점 무슨 점 많은데 사실 알 수 없으니까 어제 배우고 오늘 앉으신 분인지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그 어떤 나의 성향과 맞냐 안 맞냐거든요. 10년 공부하고 남들은 다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제 배웠는데 오늘 했는데 나랑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나랑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거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릇이 큰 거죠. 넓은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씩 보라고도 책에 적혀 있던데 나의 운의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가시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지금 내 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운에 대해서도 되게 짚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거를 이제 듣거나 보시는 분들이 정혜도 선생님 타로 카드 상담하는 거 홍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주 홍보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쨌든 상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상담을 홍보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심지어 받고 싶다고 하셔도 제가 죄송하지만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건 아닌데 운을 체크해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내가 그게 맞든 안 맞든 내 한번 미래를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준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상화로 통해서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그 아침에 주역점을 뽑아본 그 대목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주역계를 뽑아봤더니 뭐 어떻게 됐고 그래서 내가 뭐 본진을 어떻게 옮겼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왜 주역점을 뽑았을까?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간과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체크해 보려고 주역점을 뽑았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전쟁터의 장군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다스리고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럼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대. 이런 어떤 도구로도 활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운을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스스로 고양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죠. 봐도 뭐 네. 나쁘지 않다. 예. 맞아요. 그런 게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어서요. 두 분의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미영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데 이런 좀 행동이 혹시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본래 의도는 나를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가끔 이게 맞는 행동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 네.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찾아서 다니고 그 사람들과 네. 함께 하려고 하는 거는 공기 좋은 곳에 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운의 그런 알고리즘 측면에서 봐도 네. 그런 행동에 부합한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괜한 네. 죄책감을 가지죠. 네. 내가 너무 가리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사람 약간 너 좀 에너지 뱀파이어인 듯 이러면서 조금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야, 너 왜 나랑 안 보려 그래? 뭐 이렇게 야, 보자.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지금 뭐 바쁜 게 있어서 뭐 이러고 안 보려고 할 때 좀 죄책감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과일 하나 살 때도 네. 사과 하나 사도 이렇게 흠이 있나 없나를 보잖아요. 네. 하물며 사람을 인연을 맺는 거 만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까다롭게 만나고 인연을 맺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 중에 네. 이제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라는 네. 시가 있거든요. 만나는 인연마다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못 만나고 어설픈 인연만 만나서 그 인연으로부터 나의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설픈 인연 때문에 내 삶이 침해받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뭐 중고생일 땐 몰라도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정말 어떻게 보면 인연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책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셔서요. 네. 예. 한번 그 챕터 읽어보시는 것도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김성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분은 질문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피하고 있는데 계속 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할까요? 근데 그러기가 싫으네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됐든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만나면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상황이 묶여갖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김성원님은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기는 싫다고 하셨으니까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답은 이제 본인이 잘 알고 계신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은 안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사람은 7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세포 주기가 7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뀌어서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이 편해질 수도 있으나 당장은 불편하면 그러면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자주 안 보는 게 좋죠. 네. 책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회사는 좀 다녀야 되고 뭐 2개월이라도 더 다니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2개월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적으로 밀어내라고 네. 하시는 대목도 있었는데. 네, 내 주변에 이렇게 투명한 막이 있다. 그 사람 영향을 받지 않기 요즘에 위해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주파수를 내가 차단한다. 머릿속 일부러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 상사의 욕을 한다든지 가족이랑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 주파수가 퇴근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업무 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욕도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막을 치면 그분이 느낄 것 같아요. 그 감이 좋으신 분은. 그럼, 제가 막 쳤는데 지금. 막 쳤는데 그러면 본인도 생각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죠. 네.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를 피하고 있지. 뭐야 이거? 보일 것 같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하세요, 마지막으로 빨리. 이것만. 1부의 예고로 타이밍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게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14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어떤 걸 고민하냐면 첫 번째가 한다 안 한다예요. 이거 해요 말아요. 헤어져요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OX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OX 중에 하나예요. 한다 안 한다. 그걸 이제 고 스탑으로 보는 거죠. 거기다가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모. 그러면 그거는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의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고, 스탑, 웨이트. 한다, 안 한다,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속도에 관련된 거예요. 하더라도 빨리 할지, 천천히 할지. 빨리 그만둘지, 천천히 그만둘지. 웨이트에서는 기간입니다. 오래 기다릴지, 짧게 기다릴지. 그래서 이게 속도는 패스트랑 슬로우로 돼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내가 익숙한 걸로 갈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새로운 거, 낯선 거, 밖에서 있는 걸로 움직일지, 그러면 인, 아웃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고, 스탑, 웨이트 3, 그 다음에 패스트, 슬로우 2, 그 다음에 인, 아웃,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2죠. 12가지의 타이밍이 나오고 거기에 절대 안 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네버. 그거는 이제 네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타이밍이 더 들어오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1순위라서 나머지 다 밀어내야 되는 거. 올인. 그래서 더하기 2가 되면 14가지의 타이밍이 있죠. 모든 인생의 결정은 이 14개의 타이밍 중에 하나에 들어가니까 결정하고 그대로 한 다음에 그게 잘못된 결정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수정하면 돼요. 결정하고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흘러간 대로 당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해서 실행하고 수정하면 돼요. 어떻게 알죠?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건 끊어야 돼. 이것을 상담받지 않고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꼭 선택해야 돼. 지금. 그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이거 끝이야 라고 하면 선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다 안 간다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고 그다음 빨리 천천히 빨리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운에 대해서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저는 그 14개 항목 중에 조금 그래도 궁금했던 거는 두 가지 그 올인과 네버거든요. 사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올인 타이밍이 아닌데 올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 이건 절대 아니야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네버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네버거든요. 그래서 네버는
알아요, 누구나. 아, 이거 네. 하면 안 되는 거 네, 안 되는 거 거예요? 아는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구나 네버 타이밍은 알고 그냥 거기서 이제 절제할 수만 있으면 돼요. 스탑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주변에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겠냐, 안 하는 게 맞겠냐. 절대. 그럼 주변에서 절대 아니야. 절대 큰일 나. 네. 그게 네버예요. 네. 음. 올인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거를 해봐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 실패해봐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절대적으로 후회할 것 같아. 그럴 때는 한번 올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주변에 물어보면 돼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올인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러면 주변에서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다가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이거를 확신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네. 맞아요. 누구는 올인, 누구는 네버 이래버리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네.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올인이 올인은 아닌 아니다. 거죠. 네, 네. 네. 내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음. 올인은 아니니까 12가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참 되게 정말 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끼친 좀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뭔가 되게 체계가 있구나.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은 그래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삶이 좀 고단하고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노력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네. 네. 되게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타로 이 카드로 한번 네.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막 네. 들고 앱이라도 빨리 좀 어떻게 나와야 네. 네. 저희 개발자 선생님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 꼭 한번 연락 네. 주시고요. 예. 네. 진짜 앞으로 계획이 그런 앱 만드시는 거랑 유튜브도 계속 꾸준히 하실 거고 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이제 저는 좀 계획을 좀 멀리 이렇게 세워놓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니까 24년까지는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이 앱이라든지 제가 이제 협회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네. 한국 소울 타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영성에 대한 공부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놓고 한 4년 정도는 또 진짜 어떤 그 깊은 단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와, 어디까지 가실지 되게 네. 궁금해집니다. 네. 뭐 끝은 없겠지만. 네. 네, 점점 뵙기 어려운 분이 돼가신다는 거를 새삼 네. 느끼면서 네, 계속 뵙고 싶은데. 네. 다음에 또 혹시라도 책이 나오면 또 모실 네.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저희 현존 정혜도 선생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 네. 많은 관심 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